네, 오늘은 270번서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270번인데, 이것도 앞쪽에서 배웠던 기호용법, 기재용법이라고 할까요? 앞에 이제 극이자가 나오고, 뒤에 이제, 의문, 반어, 종결사들이 나왔을 때, 아마 뭐뭐일 것이다. 분명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추측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번에도 좀 특이한 겁니다. 서기가 들어가는 경우인데, 서기가 들어가거나 서호가 들어가서 거의 뭐뭐일 것이다. 라고 이제 풀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70번서부터 어쨌든 하나하나 보시면서 살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왕지호락입니다. 왕지호락. 왕지호락이 심즉 제국은 서기 서기호인저. 자, 이 문장은 일단은 지자가 무슨 용법일까? 라고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심즉이라고 할 때 즉이네요. 즉이라는 부분. 기서기호인저라고 할 때 서기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 요건 앞 시간에 배웠듯이 아마, 거의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한다 말씀드렸고요. 서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마 또는 거의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기 그 정도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풀이가 된다는 얘기죠. 서기의 풀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아마, 거의의 뜻으로서 쓰이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용법에 해당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호나 기재나 기여나 여기 이제 기호용법이라고 해서 아마 뭐뭐일 것이다. 분명 뭐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제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왕지호락이라고 했습니다. 왕지호락. 지의 용법이 뭐냐라고 이제 찾아야 되는데, 지의 용법이 5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대명사. 그것 또는 그죠? 두 번째는 동사입니다. 가다. 세 번째는 어조사예요. 근데 어조사에 3가지가 있는 거죠. 3-1, 3-2, 3-3.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관용격 조사. 뭐뭐의 또는 뭐뭐한. 이 정도로 풀이가 되죠. 이런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명사, 동사, 어조사, 관용격 조사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5가지 정도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하죠. 문법적인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목적격 조사라고 합니다. 목적어의 역할이 뭐뭐를이라고 보통 풀이가 되죠. 그래서 얘도 뭐뭐를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뭐뭐이가에 해당하는 주격 조사입니다. 이 5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알겠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장 속에 나왔을 때 얘가 이 5가지 중에 뭐지? 라고 이제 여러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찾아내는 게 이제 능력이죠. 사실은요. 근데 지가 중간에 쓰였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쓰였다 그러면 일단 뭐뭐의 뭐뭐한일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근데 관형격 조사인 경우뿐만 아니라 뭐뭐를 뭐뭐이가 전부 다 중간에 쓰이면 사실 풀이가 되죠. 근데 이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이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조금 성격이 달라서 달리 이제 봐야 되죠. 대명사는 뭐 끝에 온다던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보는데, 자, 이게 이제 관형격 조사를 먼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관형격 조사를 봤을 때 요거냐 보통은 요거냐 정도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관형격 조사면은요, 지 뒤에 여기에 명사가 와요. 그래서 뭐뭐의 뭐뭐한 명사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용법이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가 명사가 옵니다. 보통.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문제죠. 지 다음에는요, 얘는 뒤에 동사가 와요. 흔히 말하는 용언이죠. 동사나 형용사가 옵니다. 동사나 형용사가.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뭐다라는 말로 끝나게 되니까, 뭐뭐다라는 말로 끝나게 되니까 요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뭐이 또는 뭐뭐가 뭐뭐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앞에 말이 주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자 뒤에 뭐가 있느냐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한문은 아시다시피 그 글자가 명사도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그 글자가 주로 쓰이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자 다음에 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좋을호. 그러면 물론 이게 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좋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용언으로 쓰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느낌이 뭐냐면, 얘는 용언으로 쓰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이가가 된다.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좋아하다. 뭐를요? 음악을 좋아하다. 이렇게 됩니다. 왕이 음악을 좋아하다. 심즉이라고 할 때 즉자의 용법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면즉이라고 그랬죠. 그죠? 면즉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거는 또 아니에요. 이가가 되는 주격 조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칙칙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면직이 가장 많으니까 일단 면직으로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심하면이 됩니다. 심하면. 이것도 면이라고 되면은 이게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이, 얘도 앞에 말이 문장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도 문장인 겁니다. 근데 문장의 가장 기본은 뭐가 돼야 됩니까? 서술어가 있어야 되죠. 그죠? 서술어가 있기 때문에 서술어가 있는 말이 연결이 돼가지고서 면이 되는 거거든요. 뭐뭐 한다면, 내가 밥을 먹는다면, 내가 운동을 한다면, 이런 조건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문장인 거죠. 문장입니다. 한 글자라고 하더라도 걔는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서술어인 문장인 거죠. 그래서 심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제나라라는 뜻이죠. 제나라. 춘추전국식의 제나라입니다. 제나라가 기호인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근데 여기가 서기가 뭐 어떤 의미라고요? 거의. 얘하고 얘가 아마 거의라는 뜻인데 얘도 거의 아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의미가 중복이 되죠, 사실은요. 그래서 먼저 앞에 거는 아마라고 하고, 얘는 아마라고 하고, 얘는 서기라고 풀이를 하는데, 아마
거의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여기에 다스려지다라는 말이 사실은 와야죠. 사실은요. 그죠? 네. 근데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은 뺀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이게 요 문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앞뒤 문장이 다 있으니까 앞뒤 문장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거의 다스려질 것이로구나. 다스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는 거죠. 네. 자, 왕지호와 왕이 음악을 좋아하심이 심하다면, 그죠? 왕이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시게 된다면, 제 나라가 아마도 거의 다스려질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듣고, 자기 혼자 음악하고 하는 걸 좋아하나요? 아니면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음악을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음악을 하는 게 더 즐겁죠. 네.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같이 음악을 즐길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제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이다. 그 말이 되는 거죠. 네. 지 혼자 듣고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지 혼자만 음악 들으려고 하면 나라가 망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음악을 좋아하심이 심하다면, 그죠? 심하다면 면직에 해당하는 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죠. 제 나라가 아마도 석이 거의 다스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석이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71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 왕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서입니다. 석이 무질병이라. 질병. 질병여하. 질병여하. 하이라고 나왔네. 전력.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오왕이 석이. 석이의 의미가 여기서는 거의 또는 아마로 풀이가 된다. 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뭐이 있다, 뭐뭐이 없다. 유무가 있는 거죠. 여라는 것이 있으면 이거는 문장의 끝에서 의문 종결사, 단어 종결사로 쓰이는 거죠. 종결사입니다. 요거하고 같죠? 여기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품이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하이라고 할 때 하가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끝에가 야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의문 종결사. 근데 끝에는요, 단정 종결사죠, 야는요. 근데 의문 종결사가 쓰였을 때 끝에 단정 종결사가 쓰여도 이거는 의문 종결사로 봐요. 네. 혼자 쓰이면은, 얘가 혼자 쓰이면
단정종결사죠. 뭐뭐다라고 풀이하는데 하하고 의문사하고 같이 쓰이게 되면 얘는 의문종결사로 보는 거죠. 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야는 요 의문 뭐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뒤에 말이 요게 나왔어요. 여기 이자. 이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무엇? 요거는 뭐뭐로서잖아요. 으로서. 원래는 무엇으로서입니다. 무엇으로서. 무엇으로서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로 풀이를 합니다. 하이는요. 어떻게? 자, 그 다음에 능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죠? 능은 뭐예요? 가능의 능입니다. 가능의 능. 가능득 쪽이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능의 의미로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합니다. 그죠? 이 정도면 이제 문장이 거의 풀리죠? 전렴이라는 것은 사냥이라는 말의 단어입니다. 사냥. 사냥을 전렴이라고 합니다. 오왕이 서기무 질병여왕. 오왕, 우리 왕이 서기, 아마도 무 질병, 질병이 없으신가 보다. 질병이 없으신가 보다. 이게 이제 감탄, 감탄. 그 정도 느낌으로 들어가네요. 예, 반어. 감탄이나 반어 정도 좀 느낌 들어가네요. 우리 왕이 아마 질병이 없으신가 보다. 하이 어떻게, 그죠? 하이 어떻게 전력 사냥 하실 수 있으신가? 그죠? 네.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제 사냥을 나가신단 말이에요. 사냥을 나가시면 옛날에는요, 임금이 사냥을 나가면 백성들이 굉장히 고달펐습니다. 뭐 짐승들 몰아오는데 동원이 되고 임금님 왔다고 임금님 그 밥상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비용 다 대고 나와가지고 박수 쳐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한번 이렇게 행차할 때마다 그 백성들의 노고가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전렴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보통은. 근데 이것도 백성과 더불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 사냥을 나갔는데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같이 사냥하고 같이 즐길 수 있다. 사냥한 것을 가지고서 백성들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행차하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잘 알아서 하고 그렇게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전력하는 걸 싫어할까요?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러니까 이러한 즐거움을 백성과 더불어 같이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야. 우리 왕이 아마도 질병이 없으신가 보구나. 기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냥을 하실 수 있으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건강하니까 고맙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전념 많이 해주셔라 이런 의미.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죠, 사실은요. 짜투리만 보면. 그래서 맹자나 논어를 직접 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앞뒤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죠. 오왕이 우리 왕이 서기라고 했습니다. 아마 무여 무호 이런 식으로 되죠. 뭐뭐이 없으신가 뭐뭐이가 없으신가 보다 이 정도쯤 되고요. 하이는 외우셔야 되죠. 무엇으로서 어떻게 라는 뜻으로
하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하의 의미가 좀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 능이라는 것은 가능득족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전렵이라는 것은 사냥이라는 말의 단어입니다. 이 정도 아시면 이 문장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2번. 학자는 학자, 배우는 사람입니다. 필, 유시라고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학, 이면, 즉, 서호, 뒤, 불차. 이 정도 보셔야 되겠네요. 학자, 필, 유시, 이 학원이면, 즉, 서호, 그 다음에 기불차의로다. 이 말은 정인천 선생님이 하신 말입니다. 정인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부터 보셔야 돼요? 자자부터 보셔야죠. 자, 학자, 필유시, 그 다음에 이가 들어갔네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용법이 뭐예요? 순접입니다. 뭐뭐 하고가 가장 기본이죠. 역접도 있어요. 뭐뭐 하나, 뭐뭐 하면, 뭐뭐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뭐뭐를. 요거는 이제 도치를 할 때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에 뭐뭐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너라는 뜻도 있죠. 너. 인칭, 대명사. 그죠? 그것뿐만 아니죠, 사실은. 요 정도는 일단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 정도. 이로 말미암아서 정도네요. 뭐뭐 하여, 하면서, 뭐뭐 하여, 뭐 하여튼 연결한다고 하면 다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언이라고 했네요. 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나요? 언이라는 것은 어차. 일단 언이 나오면요 무조건 어차입니다. 어지라고 해도 됩니다. 의미상으로 뭐뭐에서 라는 뜻입니다. 뭐뭐에서, 이것에서 라는 뜻이에요. 어차는요 무조건 이것에서. 이 어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문장의 앞에 온다 그러면 의문사로 쓰이는 거죠. 근데 의문 종결사처럼, 의문 종결사란다. 문장의 앞이 아닌 경우라고 하면 어차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문장 끝에 보통 오죠. 여기에서 배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배운다.
어때요?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배운다 면이잖아요. 자, 면이라는 가정을 만들어냈어요. 가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이 이 즉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또 뭐가 있나요? 얘하고 얘는 원래 통용이 되잖아요. 그죠? 뭐뭐 하면 방금 전에 여기 하나 있었죠? 이도 있었습니다. 이도.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었죠? 사도 있었습니다. 뭐뭐 하면이라고. 저희 이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3. 이런 것도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뭐 하면이라고 풀이가 된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호라고 했습니다. 아까 서기라는 말이 있었죠. 서기. 걔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거의, 아마. 요 풀이는요, 두 가지 풀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용법으로 볼 것이냐, 요 패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글자 그대로 풀어줄 것이냐. 얘도 마찬가지죠. 기의. 얘도 아마, 뭐뭐로다. 뭐 이 정도쯤 됩니다. 그죠? 거의 뭐뭐일 것이다. 이 정도쯤 됩니다. 이렇게 풀이를 패턴으로 볼 거냐, 아니면 글자 그대로 풀이할 거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학자, 배우는 사람. 그죠?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가 뭐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죠. 뭐뭐라는 것. 요 두 가지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 두 가지는 앞에 말과 중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생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중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얘가 이런 것들이 살아요. 근데 얘가 중복이 되는 경우라면 얘를 굳이 풀이하지 않고 여기다 그냥 있는 이가를 붙여서 풀이를 바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의 용법에 요렇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얘는 요 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얘가 생략이 된 거다라는 거죠.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이로 말미암아서, 됐죠? 이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배운다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경전을 뜻하는 겁니다. 경전 중에서 뭐요? 대학입니다. 대학. 경전에 뭐 계약 여기서 대학인데 뭐 사실은 논어, 맹자, 중용 같은 책이죠. 자,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사서라고 합니다. 사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사서입니다. 유교 또는 한문을 배우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되는 도서는 뭐다? 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서 3경 또는 사서 5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경, 서경, 역경을 붙여가지고 3경. 얘기, 춘추를 더 붙이면 5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경, 서경, 역경, 주역이에요. 역경. 요거까지 하면 요거는 3경. 그 다음에 얘기하고 춘추가 붙으면 요거까지 합쳐서 5경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사서오경 또는 사서삼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옛날에 한문 배우시면 무조건 이거부터 하셨던 거죠. 이거부터.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경전이라고 하죠. 성경이에요. 성경책.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가면은 성경책 이래가지고 이게 성인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이거죠. 성인. 또는 뭐 성스러운 책 이런 정도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책들이 다 그런 성경인 거죠, 사실은. 네. 원래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말 용어를. 네. 용어를 가지고 간 겁니다. 이게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 보세요. 네. 요거를 어떻게 풀이하느냐 하는 건데요. 자, 거의 차이가 없을, 요 그대로요. 거의 아마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배우는 사람이 반드시 이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배운다면 거의 아마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가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거의 아마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글자 그대로 한번 볼게요. 글자 그대로. 얘가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깝다라는 뜻이 있어요. 얘는 어의 의미도 있잖아요. 뭐뭐에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자고. 그러면 그 차이가 없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될 거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의미가 같아요, 사실은. 네. 근데 좀 더 매끄러운 거는 패턴으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거의 아마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재 내에, 이제 저희가 그 한문 독해 기본 첩경에 관련된 책의 내용은 272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남은 것은 그 한문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아 한자 또는 초등 한자 지도사 자격과 관련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급수와 관련되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그거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